내일 사형이 집행되는 한 남자가 마지막 날 밤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몹시 두려움에 떨며 편지를 쓰는데 내일의 사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글로 남겨야 돼. 나 내일이면 죽을 거야. 내가 남겨놔야 돼. 내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나 미친 게 아니야. 다 그것 때문이야. 내가 내일 죽을 마당에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다 그것 때문이야. 그게 날 파멸시키고 이렇게 만들었어. 다 그것 때문이야. 남겨놓고 가야 돼. 난 미치지 않았어. 나 때문이 아니야. 이 남자는 태어나기를 참 온순하게 태어났습니다. 온순한 남자 아이들이 의례 그렇듯 주변 친구들한테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놀림도 많이 당했지만 그때마다 작고 귀여운 동물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다행히 결혼한 부인도 똑같이 동물을 좋아하여 이 부부는 온갖 동물들을 키우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냅니다. 갖가지 동물들을 모두 데려다 키우다 보니 금붕어, 새, 고양이, 개, 토끼, 작은 원숭이까지 온갖 동물들이 함께 모여 사는 작은 동물원 같은 집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건 작고 예쁜 검은 고양이 플루토였습니다. 그 까만 온몸의 털이 너무 아름다워서 지옥의 왕이라는 뜻의 플루토라는 이름도 붙여주었습니다. 남자가 플루토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옆에서 부인은 장난스러운 말투로 검은 고양이는 마녀라던데? 하고 지나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작은 동물원 같던 가정의 불행은 술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더 술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온정신으로 지내는 때가 거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술은 타고난 기질까지 바꾸는 걸까요? 그렇게 온순했던 남자는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남자의 폭력성은 작은 동물들을 향하게 됩니다. 금붕어, 새, 토끼, 작은 생명체들을 괴롭히며 남자는 희열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플루토에게는 손을 대지 않았죠. 어느 날 밤 항상 그렇듯 남자는 곤드레만드레 취해 집으로 돌아옵니다. 플루토, 플루토 내 사랑, 플루토, 플루토다, 플루토 이리 와봐. 깜짝 놀란 고양이가 남자의 손을 핥히자 남자는 온몸이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화가 난 남자는 그대로 작은 고양이 플루토를 들어안고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냅니다. 그렇게 플루토는 자기 주인에게 한쪽 눈을 잃게 됩니다. 아침이 됐을 때 이성은 돌아왔지만 온갖 복잡한 감정도 잠시뿐 술이 이 모든 죄책감과 감정을 다 억누르게 됩니다. 한쪽 눈이 도려진 채 집안을 돌아다니는 플루토를 보며 남자는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 불쾌감이 사실은 자신에게서 알코올에게서 온 것이지만 모든 게 다 너 때문이라며 결국 남자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플루토를 잡아다 하얀 밧줄로 목을 메어 뒷마당 나무에 목을 매답니다. 플루토가 나무에 목이 메어 죽던 그날 밤 집안에 큰 화재가 납니다. 남자와 부인은 헐레벌떡 잠결에 뛰어나와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집은 형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잿더미가 됩니다. 그 중에서 남자의 침대 머리 쪽에 있었던 벽만이 형체가 온전했는데 아마 최근에 보수를 한 곳이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화재 조사반이 잿더미가 된 집과 남아있는 벽을 조사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바로 남자 침대맡에 있던 그 벽에 새겨진 고양이 조각입니다. 고양이 실제 크기와 똑같고 털 하나하나, 눈 하나하나 무엇보다 고양이 목에 메어져 있는 것 같은
밧줄의 모양까지 실제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플루토 유령? 아니야. 무슨 요즘 세상에 유령이 있어? 아니야. 다른 식으로 저 조각에 새겨진 걸 거야. 그래. 불이 났을 때 마을 사람들이 우리 부부를 구하려고 막 앞마당 뒷마당으로 모여들었을 거고 막 이것저것 던지면서 날 깨우다가 그래 손에 잡히는 대로 뭘 던지다가 나무에 매달린 플루토를 던졌을 거야. 그게 창문을 넘어서 우리 집 안에 들어와서 벽에 부딪혀서 막 이렇게 시멘트랑 같이 버무려지면서 조각이 된 거지. 그치? 그러면 그럴 수 있지. 남자는 애써 조각에서 느껴지는 공포심에서 벗어나려고 말도 안 되는 억지 변명거리를 생각해 봅니다. 남자는 그 후 아주 여러 달 동안 플루토의 환영을 보게 됩니다. 플루토에 대한 후회, 죄책감, 분노, 온갖 감정을 느끼지만 변하는 건 없습니다. 여전히 술을 마시거든요. 남자는 여느 날처럼 싸구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술통 사이로 작은 눈을 봅니다. 저게 뭐지? 가까이 가서 보니 작고 까만 고양이입니다. 플루토가 환생했나 싶을 정도로 똑같이 생긴 고양이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목 아랫부분에 하얀 반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이 주인 없는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집으로 데려오고 나서 안 사실이지만 이 고양이도 플루토처럼 한쪽 눈을 쓰지 못하는 고양이였습니다. 이 고양이는 남자를 참 잘 따랐습니다. 남자도 플루토를 떠올리며 그때처럼 괴롭히지 않고 고양이에게 따뜻하게 대해줬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하루 날이 지나가면서 남자는 고양이를 볼 때마다 플루토가 자꾸 떠오르고 증오, 분노,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 플루토와 똑같은 종의 똑같은 모양, 한쪽 눈을 못 쓴다는 것까지 동일한 점이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고양이는 아니야. 이 고양이는 목에 흰색 반점이 있잖아. 그 흰색 반점을 생각하며 위안을 삼고 있었습니다. 헌데 이 흰 반점이 남자의 감정을 들끓게 만듭니다. 희미했던 목의 흰 반점이 털이 빠지고 새로 나며 점점 커지고 뚜렷해지더니 완벽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마치 목에 걸려있는 하얀 밧줄 모양으로요. 남자가 고양이를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이 고양이는 더 남자를 쫓아다녔습니다. 소파에 있을 때도 옆에 붙어있고 화장실에 가도 따라오고 부엌에 가도 따라오고 집에 있을 때는 온종일 옆에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남자는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렇게 쉽게 때리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지하실로 내려가는데 그날도 역시 고양이가 쫓아옵니다. 고양이가 계단을 밟는 남자의 발을 감싸는 순간 남자는 깜짝 놀라 그걸 피하다가 고꾸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로 남자는 드디어 폭발을 하게 됩니다. 지하실 바닥에 있던 도끼를 잡아 올려 고양이를 향하는 순간 아내의 재주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남자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죠. 그 분노로 치켜 올린 도끼를 그대로 아내의 머리로 향합니다. 지금 남자의 머릿속에는 죄책감 따윈 없습니다. 그저 이 흔적을 빠르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뿐. 남자는 온갖 가지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립니다. 중세 사제들이 희생자를 처리했던 방법. 바로 벽 속입니다. 지하실의 벽은 얼마 전 보수를 마쳤고 지하실의 습기 때문에 흙이 아직 덜 말라 쉽게 뜯어낼 수가 있었거든요. 남자는 지하실 벽 속에 아내의 시신을 옮깁니다. 그리고 다시 흙을 발라 원상복구시키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다시 도끼를 듭니다. 원래의 목적인 고양이가 남아있잖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헌데 고양이가 당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남자는 그 후로 며칠 동안 아주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왜요?
고양이가 안 보이니까요. 그 고양이를 볼 때마다 나의 과거의 행동들이 떠오르며 온갖 공포와 분노와 증오와 복잡한 감정을 느꼈는데 이제 고양이도 없고 아내도 없고 아무도 몰라. 새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경찰관이 여러 번 찾아오고 조사를 받았지만 흔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남자는 안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관이 집을 조사하는 그날, 남자는 여전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며 귓볼 느끼고 본인 스스로도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남자는 굳이 경찰들을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가 온갖 벽을 두드리며 여기는 아무것도 의심할 게 없다는 걸 굳이 보여주고자 합니다. 문제 없죠? 아유, 이 집과 부인 실종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인이 어디로 갔는지. 하고 마지막으로 그 부인의 시신이 있는 벽을 두드리던 그 순간 어딘가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인지 비명인지 싶은 소리가 하나 들립니다. 경찰들은 지하실 벽에서 아내의 시신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작고 까만 고양이도 함께해요. 고양이는 한쪽 눈은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아주 슬프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아내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양이도 함께 들어갔던 겁니다. 이 작품은 미국의 작가 에드가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입니다. 에드가 앨런 포는 미국의 단편 소설계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 이 검은 고양이입니다. 검은 고양이는 동명의 많은 영화를 만들어낼 정도로 문화예술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간의 어두운 내면, 광기, 그로 인한 파멸까지 동물학대와 알코올 중독을 함께 엮어 드러낸 작품입니다.